투자스쿨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마켓 레슨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연준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연준아처 시간이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연준의 유동성 변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던 내용이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에 대해서 오늘도 추가적인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측에서 그동안에 진행을 했었던 RMP를 이번에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RMP가 이제 작년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단기 국채를 연준이 매입을 해서 네. 매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지급준비금을 그 매입한 그 상대방 은행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혹시 모자랄까봐 네. 지급준비금을 이제 풍부하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14일부터 네. RMP는 안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냐,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안 하겠다 한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의 단기자금 시장의 그 유동성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게 그 시장에서의 그 금리잖아요. 네. 그 돈의 가격인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안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뭘 하냐면은 추가로 하는 거 기존에 했던 RMP 이거는 지난달까지는 한 달에 대략 50억 달러 규모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중단한 거고 재투자는 계속하기로 했어요. 근데 재투자는 170억 달러 규모로 하기로 했는데 네. 이 재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연준이 갖고 있던 여러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MBS도 있고 그 모기지 증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장기 국채도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거가 만기가 돌아오면은 연준은 그걸 재무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만기 상환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같은 그 종목을 다시 이제 샀었는데 다시 투자했다면 근데 이제 이번에 재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재투자를 17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MBS가 이제 만기 상환이 되면은 그걸로 MBS에다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걸로 단기 국채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는 사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단기 국채를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단기 국채를 원하는 데의 물량을 사실 연준이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 월 한 170억 달러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뺏어오는 건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단기 국채하고 장기 국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 재무부가 발행한 거는 현재 대략 단기 국채는 전체의 한 22%인데 연준은 지금 한 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연준이 시장이 가져가야 될 단기 국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뺏어오니까 그럼 재무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 국채를 아무래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 이번에 RMP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고 유동성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7월 말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지금의 환율 흐름은 어떤가요? 네, 환율 흐름은 이제 일단 달러엔 환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굉장하게 큰 관심을 가지고 본 주목하고 건데요. 있죠. 저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크게 제가 이 환율 폭 움직임을 봤는데요. 7월 30일 이제 그 개입을 했을 때 그때 대비해서 한 3일간 최대 5%, 즉 달러엔이 마이너스 5% 하락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달러가 5% 절하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엔화 쪽은 정확히 5%는 아닌데 이게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대략 한 5%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절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뒤로 현재까지 이걸 보면은 지금 절하했던 그 달러 엔화에서 이게 떨어졌던 게
거의 반을 다 메꿨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보면은 일단 베센트하고 일본 재무성이죠. 재무성이 이제 굉장히 그때 요란스럽게 이제 우리가 일본 당국이랑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유로화를 팔고 그다음에 엔화를 사는 이런 네네. 식의 이제 상당히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미일 공조로 환율에 공동 대처를 했는데 그걸 보면 지금 현재까지 결과를 대략 한 10일 정도 흘렀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지금 거의 다 뭐 반 이상을 메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단 이제 차트를 본 거는 굉장히 좀 별로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언제든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시 공조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게 보면은 아직은 이제 베센트나 일본 재무성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 그 달러 원 환율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대략 한 1,560원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뭔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 가깝게 많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계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현물환 시장이 24시간 개방이 됐어요. 네네. 그전에는 24시간 안 하고 했으니까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저녁 시간에는 외국인들이 그때 막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원달러를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연속성 있게 늘려서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SK가 ADR을 발행을 해서 265억 달러가 생겼는데 그게 뭐 전부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뭐 그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에서 노광 장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 달러로 사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다 갖고 오진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한국에 갖고 와서 공장 어느 지어야 정도 되고, 영향이 있죠. 땅 사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또 사람들 고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일 공조에도 불구하고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표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결과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피마 리포를 사용할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네. 제로입니다. 피마를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또 거기에 화답해서 일본 재무성도 우리가 피마도 쓸 거야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피마 쓴 거는 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쓰면은 돈을 더 내요. 그래서 뭐 굳이 딴 것 방식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이거를 없다.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전 세계 5개 중앙은행이 연준하고 상설 수합을 맺고 있거든요. 네. 상설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 피마하고 통화 수합은 사실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굳이 이렇게 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 다른 나라들이 네. 달러가 필요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국채를 팔고 맞아요. 그렇게 할까봐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이 미리 이렇게 사람들 우리 거 팔지 말고 피마 사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좀 확실한 스모킹 건은 아니지만 그 증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으셨죠? 이제 다음 거부터 보시면요. 네. 다음 차트는 어떤 거냐면 해외 중앙은행의 역내포예요.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해외 중앙은행의 역내포가 지난주에 170억이 줄었다. 네네. 요거는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그 연준에 예치한 거 요거를 써서
달러를 이제 자기네 계좌로 옮긴 거죠. 네. 그래서 그 달러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보면은 지난주에는 170억이 줄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 주에는 400억이 늘었어요. 오, 네네.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출처는 뭐냐면은 갖고 있는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현금 달러로 만들고 근데 네. 그 현금 달러를 400억 달러를 그 100달러짜리 지폐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어디다 맡기냐면은 연준의 해외 중앙은행들은 우리가 뭐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영래포 계좌에 네. 이렇게 예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이게 이제 그래서 영래포 계좌가 400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우리가 네. 그걸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현재 그 환율 문제가 그 가장 크게 대두되는 나라가 어딜까 이걸 딱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네. 일본하고 네. 대만이 네. 같이 환율이 다 절하가 됐어요. 최근 한 1년간 네. 거의 비슷하게 절하가 됐는데 일본은 최근에 이제 개입해가지고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좀 한 10% 가까이 떨어진 상태인데 네네.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대만이에요. 아, 대만이군요. 근데 대만은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이제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1,300억 달러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작은데도요. 대만은 무려 3천억 달러 갖고 있어요. 오, 맞네요. 예, 근데 대만의 환율 차트를 보면은 최근까지 크게 안 변하고 있어요. 쭉 네네. 우리처럼 계속 올라왔다가 우리 한 달 전에 우리는 쭉 내려왔는데 대만은 여전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대만이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해서 달러를 연준 중앙은행 영래포 계좌에다가 맡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또 어디서 이제 한 번 더 이거는 뭐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이제 대만이 될 거고 네. 그럼 대만은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뭐냐면 2020년 코로나 때 5개국 상설 통화 수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임시로 9개국을 열어줬거든요. 거기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뭐 브라질 뭐 등등등 이렇게 멕시코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대만은 그때 포함이 안 됐었어요. 오, 네네. 그리고 대만은 휘마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거겠죠. 그냥 국채 조용히 남들도 안 보는 사이에 파는 건데 그게 이제 다음 차트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연준이 이제 갖고 있는 국채가 있거든요. 해외 이제 중앙은행들 맡긴 국채가 있는데 지난주에 340억 달러가 확 줄었어요. 이게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이게 대만이 추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아주 명확한 스모킹 건은 아니지만 조금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달러 환율까지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기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소폭의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시장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휴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장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